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모은 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예, 반갑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생애자산 관리 그리고 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생이 하면 60년대 생 책을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제가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생 이런 책들도 좀 있고 한데 60년대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상 60년대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386, 586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60년대생의 어떤 부분을 타겟을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생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60년대생 부모님을 둔 또 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참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금 다방면으로 조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지금까지의 60년대생이 사회의 중추로서 한 20년 정도 역할을 했었죠. 386에서 586 이야기 나오는 데까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60년대생이 온다 그러니까요. 가는 것 아니에요. 라는, 이게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다가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돈이라고 말씀을 하기 쉬울 텐데요. 의외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좀 준비해 놓지 못했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좀 후회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70 중반 이런 때까지 내가 좀 재밌게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전문성이랄까 이제 그런 걸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강남이 집을 안 사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상당히 이제 싸움이 붙은 부부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강남이 집이 가장 좋은 수단이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후회감, 결국 이제 돈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압축해 보면은 자기의 앞으로의 평생 일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지 못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생각보다 많이 축적해 놓지 못했다,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 6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기준을, 관점을 조금 바꿔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돈을 6억을 모으겠다, 10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신 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셔야 되냐면은 그거하고 확 바뀝니다. 뒤집혀지는데요. 내가 월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자기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은퇴하게 되면 월급이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내가 월 얼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한 것 이런 걸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부부 기준 보면은 대략 한 60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출 금액이 대략 월 35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생활비 기준하면은 대략 한 200에서 230만 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월 350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월 350을 만드는데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을 것 같아.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을 내가 뭘로 만들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충 계산해 보면은 나머지 200만 원을 월 만들려면은 대략 한 6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환산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자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을 때는 내가 벌은 월급을 가지고 얼마를 모을까가 목표라면요.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모은 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면 사람마다 다른데요. 서울을 중심으로서 본다면 대략 한 350만 원 전후 부부 기준 뭐 그 정도가 적정한 생활비로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뚝뚝 떨어지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한 60대 비해서 한 80대 정도 가게 되면은요 거의 생활비가 한 40% 이상 정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실질 기준으로 보면요 그 정도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많이 들까 하는 것, 그 부분도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자녀 결혼 비용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은퇴 자산을 계산할 때 꼭 쿨하게 자녀 결혼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나의 은퇴 자산이라고 해야죠. 그거 빼기 전에 금액을 가지고 내 은퇴 자산이 이 정도 된다 하고 배부르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사라져 적어졌을까, 궁핍해졌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의 결혼 비용. 이게 큰 목돈으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모님이나 안 그러면은 자기 본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안 그러면 자기의 가족, 그럴 수 있는데 주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중대 질병이라든지 요양비용. 예를 들어 지금 요양비용 같은 경우 한 달 풀로 요양을 하려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리포트도 나왔지만요. 월 한 350이 들거든요. 당연히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대생을 일컬어서 마처 세대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이자 처음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세대라는 것은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낀 세대 내지는 샌드위치 세대, 마처 세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일본에서는 더블 케어라고 그럽니다. 부모님을 케어하고 자녀도 케어해야 되고 해서 더블 케어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확장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5.6% 정도는 트리플 케어도 합니다. 트리플 케어는 손주까지 케어하는 것이 이제 트리플 케어인데요. 이 세 개를 케어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대략 전체 가구의 한 5.6%, 저희들이 이제 60대 이상의 가구를 보니까 그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노후에 자기의 지출 비용을 감안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양비용 같은 경우에는 꽤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는 이제 은퇴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비전이랄까, 안 그러면 사회의 변화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업화되어 있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공부 딱 마치면은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직장만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딱 끝나면은 이제 이것도 딱 끝나고 이제 은퇴 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11만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산을 다니고 하는 등등의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3분화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삶은 이미 젊은 사람들은 삶이 조금 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직장을 옮기고 또 그 직장에 옮길 때마다 새로운 특기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은 또 그 트렌드의 학습을 통해서 또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공부와 일과 쉬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할 때 3분의 1, 일할 때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세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공부, 일, 휴식, 은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계속 공부한다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60대 혹은 뭐 60년대생이 퇴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그다음에 일을 하고 또 좀 쉬다가 또 다른 이제 어떤 일에 특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2차, 3차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N차 인생이라고 이렇게 좀 N차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이것은 대부분 해외에서도 이 일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제 일의 곡선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다중적이죠.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자기의 전문성이죠. 제가 이제 60년대생이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더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60년대생들이 살아갈 때는 사실은 은퇴 후에 다른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때 불과 제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산소에 이제 장지를 구하러 갔을 때 거기 이렇게 쭉 산소에 3학년도로 보면 나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남성들은 대부분 75세 전후였습니다. 근데 지금 확 달라졌죠. 10년 이상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70세, 75세 이 정도일 때는 그냥 은퇴하고 나서 내가 좀 놀다가 그다음에 아프다가 죽으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거 내가 퇴직을 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한 15년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것이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이 좀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이제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결국 N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결국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 제가 내 자신한테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또 새로운 일을 익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충분히 사실은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퇴직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나이쯤 되면은 자기가 배운 것들이 대충 이제 좀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그러죠. 조금 쓸모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냐 하면은 주로 40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은 머리도 아직 잘 돌아갈 때예요. 그런 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하나 새로운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내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될 때가 그때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 일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회사 일이 우선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보면은 한 이틀 정도는 이제 휴일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시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씩 좀 개척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천착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개척보다는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은 제 이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원자력 쪽에 박사이세요. 그런데 이 양반은 뭐가 제 취미가 있냐면요. 수제 기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도 막 국제적으로 상도 타고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주말이 되면은 이제 수제 기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 배우러 가고 뭐 그러는데요. 벌써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 자기 은퇴하고 나서 평생 만들 주문을 다 받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런 쪽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사실은 말도 잘 못해요. 저는 옛날부터 말도 잘 못했고, 뭐 저는 이제 투자 쪽에 주로 했었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은퇴연구소 쪽에 일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외부 강의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요. 과연 제가 이제 좀 말도 조금 그래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은 적어도 8년 9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숙성될 때까지 시간이라는 것이죠. 금방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안 지식들이 내 것으로 이렇게 체화되고 숙성화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찍부터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 결국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저는 장수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래 일할 거잖아요. 지금 제 느낌상으로 40대 이런 분들은 아마 자기가 퇴직하고 싶을 때 퇴직하면 될 겁니다. 그만큼 퇴직 연령이 길어질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딱 한 분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건강이 중요해지겠네요. 정확한 답입니다. 건강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전문성,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전문성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아마 자기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이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저 사람은 채권을 잘한다. 뭐, 김채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붙는 것이죠. 그런 이제 평생에 할 만한 자기의 어떤 인적 자원,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장수 시대는 뭐니 해도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은 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뭐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적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자기 자신의 전문 지식, 그 다음에 건강, 세 번째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관계. 이 세 가지가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입니다. 이 세 개를 잘 키워가시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컨설팅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컨설팅이죠. 뭐 거창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 훨씬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무지무지하게 고민을 하는데요.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저 사람 저 길이 당연한데 왜 저렇게 고민을 할까? 자기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렇습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뭐 저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데 자기가 자기 돈을 넣으려면 그때부터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것처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 것 같은가, 어떤 걸 못하는 것 같은가 하는 것들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그런 것들은 좀 물어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자꾸 이제 일을 함으로써 좀 익숙하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잘하는 것은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 불러요. 그다음에 자기가 못하는 것은 한번 하고 나면 안 부릅니다. 네, 딱 거기서 그 차이가 나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하는구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부르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까요.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취미는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은 직업은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도 뭘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내가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넓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요. 깊게 하는 것. 조그만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1cm라도 더 앞서 있는 것.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